학력 학벌 차별이 만연하고 이에 신음과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학력 차별 용인하는 교육부 규탄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받은 교육부의 차별금지법안 검토 의견에 따르면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에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학력을 대신하여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가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규제하는 일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 학력을 삭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을 옹호하고 차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학력과 학벌은 새로운 신분제로 기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국의 대학 서열이 순서대로 매겨지고 스카이 신분과 인서울 신분과 지방대 신분, 그리고 고졸이하 신분의 구분은 마치 장벽처럼 굳건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슈퍼학벌은 해외 명문대 학벌입니다. 우리 사회의 학벌에 대한 선망은 너무도 강력해서 심지어 현재의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서 숱한 정치인들의 후광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 학벌 차별은 차별 중에서도 정말 무서운 차별입니다. 학력과 학벌이라는 자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노력을 안 한 사람이라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차별보다 더 아픈 차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런 논리를 답습해서 학력 차별이 합리적 차별이라 주장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학력 학벌은 정말로 개인의 노력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기회의 격차를 겪습니다. 누구는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각종 사교육과 해외 유학의 혜택을 누립니다. 교육에 있어서 부모 찬스는 불법적인 영역뿐 아니라 자녀 교육에 신경을 쏟을 여유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유무 등 아주 합법적인 영역에서도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알바하지 않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으면서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누릴 수 있는 청소년이 있고 그렇지 못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학력 학벌이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 하지만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여유마저 불평등한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학력 학벌 차별이 합리적인 차별이라 주장하는 교육부를 보니 경쟁 교육으로 공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의힘 대표가 떠오릅니다. 이준석 대표는 중학교를 서울 목동에서 나왔습니다. 그때의 학창 시절을 회상하며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이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 같은 학원에 다녔고 똑같이 교육열이 대단했다. 오직 공부로 서열이 매겨졌다. 지금 생각하면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었다. 이준석 대표가 살았던 동네, 거주했던 아파트, 다녔던 학원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준석 대표처럼 어린 시절 싱가포르 유학을 다녀오거나 서울대를 나온 아버지를 가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누린 공정 경쟁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습니다. 학력 학벌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실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학력 학벌 차별은 불평등한 출발선의 문제는 외면한 채 불평등한 결과를 감내하라고 강요하는 폭력입니다. 그리고 고작 19년의 인생을 매우 거칠게 요약하는 시험 결과가 평생 동안 누리는 기회의 폭을 결정짓도록 만드는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학력 학벌 차별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학력 학벌 차별을 정당화하는 일이 아닙니다. 학력과 학벌 차별이라는 무시무시한 협박 속에 학생들의 꿈과 재능이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 교육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 바로 교육부가 할 일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학력을 사유로 한 차별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학벌 좋은 대학을 나와야 임금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은 임금을 주어도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명문대를 나오지 못한 청년, 고졸 청년들은 평생 동안 기회를 차단당한 채 살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는 대로 교육부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제대로 된 반성과 앞으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답변을 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학벌, 그리고 인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가야만 내가 이 합리적 교육에 의한 합리적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대학을 가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은 다 그 합리적 차별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끝나고 입시 끝나고 저는 인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합리적 차별을 겪는 합리적 차별의 대상이 되어야 됐던 거죠. 내가 합리적 차별의 수혜자에서 합리적 차별의 대상이 되었을 때의 그 패배감, 열패감, 낭패감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패배자, 개인이 생각하는 내가 개인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학력과 관련해서는 패배자가 될 수 없게, 패배자가 되어야만 하는구나. 이것이 어떤 사회에서든 나의 존재를 영남대학교 학생, 흔히 말하는 지잡대, 지방의 잡스러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는 그 이름, 그 낙인이 나에게 평생을 가져가겠구나 라는 이 생각들은 사실 지방에 있는 대학교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들었을 것입니다. 왜 평생을 지잡대 졸업생, 지잡대생이라는 혐오 발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차별적이고 혐오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벌이 합리적인 차별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저항을 반대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치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상황과 개인의 성취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과연 이것이 진짜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직도 대구, 경북 이런 보수적인 가정에서는 여성을 대구, 경북 이외에 있는 대학교에 보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남성이라면 응당, 인서울을 해도 수도권을 해도 그런 성적이 돼도 자취를 하거나 그런 공간에 보내주지만 여성은 안 된다. 여성은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를 가거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에 가면 그걸로도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집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 들어간다거나 어떤 학벌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마냥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의 문제, 분명히 우리가 갖고 가야 하는 그 출발점의 문제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차별금지법에 담고자 하는 내용들도 시작이 다른 점, 출발 지점이 다른 지점에 대해서 혐오하지 말자는 것인데, 그 혐오 지점을 마냥 합리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이 교육부의 이 언행이 저는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영남대학교라는 제 출신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또한 소수성을 가지고 있거나 이 또한 지방대생으로서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대구에 가서 저는 영남대학교 졸업생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간 것 자체가 이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대학을 가지 못하고 대학을 선택할 수 없었고 혹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지 않음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이 학력에 대한 인식조차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력과 학벌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개인의 성취와 능력과 지표로 평가되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학력과 학벌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철학이 필요합니다. 평등한 기회, 교육을 통해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교육부의
교육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리적 차별을 계속 용인하고 이 학벌과 학력을 어떤 개인의 성취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이 반대하는 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청년정의당에서도 질의하고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권 대학에 다니는 정의당 학생당원들 대표자이자 성북구에 있는 국민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같은 나이대의 수많은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아니 이제 대학에 다니지 않더라도 수많은 청년 세대의 삶에 대한, 그리고 학력이라고 하는 사회적 잣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상 곳곳에서 수많은 차별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차별임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모두가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별이 다르다고,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일어나는 차별이 우리 청년 학생 세대에도 아직 굳건히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불합리한 사회에 따른 모든 차별에 맞서기 위해서, 서로의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에겐 바로 지금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차별금지법을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라 선택적 차별법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가 봅니다. 무작정 학력에 따른 모든 차별을 없애자는 내용도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학력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정말 당연하기 그지없는 조항을 없애자고 합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더라도, 능력상의 어떤 차이가 없더라도 무조건 학력이 높은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교육부의 교육관인가 봅니다. 정말 전근대적이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이 1980년대인지 2020년대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교육적 사고관입니다. 학력이라고 하는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너무도 많은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도 규정을 합니다. 취업, 결혼에서부터 학연으로 규정되는 사소한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전부 초중고 대학이라고 하는 정규 학력의 코스를 밟지 않으면 디메리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틀이 맞지 않아 학교를 나온 탈학교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 학생 노동자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 수많은 곳에서 비뚤어진 시선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때도 학력을 따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홀서빙을 하는데, 편의점 카운터를 보는데, 혹은 매장 점원을 하는데 왜 재학증명서가 필요하고 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비정규직이 그럴 것인데 정규직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른바 공정의 시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공정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존재합니다. 경쟁이 없을 수 없는 이 능력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출발선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출발선에 조차도 설 수 없는 사회적 조건이 누군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학벌 사회의 경쟁을 거부한 이들이 있고 경쟁에서 버티지 못한 이들이 있으며 자신의 문제가 아닌 자신을 둘러싼 문제로 인해 경쟁에 함께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의 삶을 걸고 도전할 때 학력이라는 허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불합리한 학력 차별의 철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학력과 능력이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교육부의 이 부당한 학력차별 정당화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저와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는 이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통해 학교에 다니든 다니지 않든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 학력이 더 이상 나의 삶을 규정짓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때까지 더 평등한 세상을 위한 고민과 실천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 교육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신중 검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교육부는 학력을 차별금지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성취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은 합리적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물론 학력을 얻는 데 있어 개인의 노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여러 통계에서 드러나듯 학력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만 얻어지지 않습니다. 대학은 부와 권력의 대물림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가정 배경이 학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통계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2020년 신입생 55.1%가
부모 소득이 9분위 이상인 고소득 자녀였다고 합니다. 범위를 서울대로만 좁혀도 무려 62.9%가 고소득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로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25개 전문대학원 신입생 51.4%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학력을 얻는 데 있어서는 가정의 소득 배경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정 배경의 영향은 지역적으로도 드러납니다. 종로학원 하늘교육이 발표한 2021학년도 서울자치구별 일반고 서울대 합격자 자료에 따르면 일반고 출신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들 중 43.4%가 강남 3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강남구가 107명이고 가장 적은 도봉구가 2명이었는데 강남구의 일반고 학생 수가 도봉구에 비해 3배 정도 많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 수치는 지역적인 교육 불평등을 보여주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학력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가정 배경의 차이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 불평등을 간과하고 학력을 개인의 노력의 산물로만 인식하고 있는 교육부를 규탄합니다. 교육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교육 불평등을 고려하여 학력에 따른 차별이 합리적인 차별인지에 대한 여부를 재고하여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육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학력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고등교육을 이수하여 학력을 가진다는 것 그 자체로 특혜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나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앞서 통계에서 확인하듯 한국 사회의 고소득층 자녀일수록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는 열악한 가정 환경과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노력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학력에 접근 가능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학력의 기회와 특혜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개인의 능력에 무관하게 학력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분명 차별이고 고학력자들에 대한 이중특혜입니다.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출발선에서 앞서 있습니다. 교육부의 역할은 학력에 따른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지 학력에 따른 격차를 보호하고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학력에 따른 삶의 격차를 줄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력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로 여기는 교육부의 인식이 자칫 고학력자 청년과 저학력자 청년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학력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산물입니다. 가정 배경, 지역 등에 따른 교육 불평등은 학력에 영향을 미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에 의해 누군가가 차별받는다면 이런 차별과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학력을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인식한다면 학력에 의한 불평등은 합리적인 차별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인식하에서는 학력에 따른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역차별로 인식될 것입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청년 간의 갈등 대부분은 이런 흐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구조적인 모순을 숨기고 개인의 능력으로 책임을 돌리며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눠 상호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 이런 갈등 속에 우리는 수많은 사회적 역량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충분했다면, 우리가 학력 없이도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였다면 청년들이 학력에 목숨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당장의 생계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회이기에 그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력에 대해 집착하고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학력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는 순간 고학력자의 권력은 정당화되고 고학력자 청년과 저학력자 청년 간의 혐오와 갈등이 시작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한국의 교육 불평등 현실을 직시하고 그 구조적인 모순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실현해야 합니다. 취업사관학교가 아닌 학문의 전당으로 대학을 정상화하고 청년들이 학력, 가정배경 등에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 전반을 개혁해야 합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차별금지법의 발목을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우리 사회는 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로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입니다. 정부 또한 이러한 시민사회의 흐름에 맞춰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해결하는 행보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긴 발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2, 3년 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아시는가 합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몇몇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가져봤습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아버지가 주인공을 피라미드 모형 앞에 앉히게 합니다. 그 앞에서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기반을 다 닦아놨다. 중간 이상까지는 다 왔으니까 너는 이제 그 꼭대기 위로 이제 올라갈 일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반을 자신이 다 닦고 너는 올라갔다는 장면. 교육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학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그런 잣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차별의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카이캐슬에서 말했던 그 장면이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정당한 보상이자 공정한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명문대를 위해서 경제력, 정보의 차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 문제를 위하여 1등급을 위하여 여전히 거액의 돈을 들여가면서 학원을 보내거나 과외를 붙이고 학생부 종합의 경력, 스펙을 한 줄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입시 컨설팅 학원에 거액의 돈을 쏟아붓는 등 지금 강남 상구라든지 이제 그런 돈이 많은 상류층 집안들은 여전히 출발선상 그리고 교육에서 우월한 위치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가지지 못한 이제 저소득층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경제를 가진 집안들은 어떻겠습니까? 안 봐도 뻔할 수 있습니다. 작년 서울대학교 지역 선발 균형 전형에서 결과를 보면은 절반 이상이 수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지역 선발 균형 전형이라고 하면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히 그중에서 강남 3구에서 그 많은 인원이 배출되었습니다.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라면서 강남 3구라고 하는 일명화해서 대치동 등 학원의 중심지, 학벌의 중심지 거기서 있다는 것은 결국 자본과 정보력은 결국 큰 요소로 학벌에 작용했다는 겁니다. 교육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과연 그들은 구조적으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아니면 구조적인 요소라든지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건지 자신들의 세력을 위해서 유지하려는 건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한적인 일들이 생깁니다. 저는 현재 비수도권 대학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다 보면은 대외활동, 봉사활동, 인턴 등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이제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에 있을 때 그런 이제 대외활동이나 봉사활동, 인턴 등 살펴보면 서울보다 기회가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서울에서 주최하는 일들 결국 서울로 이제 가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비수도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턴, 봉사활동, 대외활동 등이 서울에는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로 이제 가야 하는 특히나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와가지고 더욱더 기회를 더욱더 제한을 받으면서 계속 이어나갈 때부터 출발선상도 다르고 여전히 격차가 더욱더 벌어진 모습입니다. 이건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프레임은 대표적입니다. 고학력 학생을 우대하는 현실 그리고 비수도권 대학이라는 이유로 고학력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고학력이면 똑똑하니까 잘할 것이다 라는 명문대를 갔으니까 당연히 잘하겠지 라는 프레임이 이미 취업시장이든 어디든 나타납니다. 가령 아까 말씀드렸듯 알바를 할 때도 대학 증명서를 뽑는다든가 아니면은 취업을 할 때도
대학이 업종을 드러난다는가. 특히 평균 올해 이제 전교 평균 이제 취업률은 63.3%입니다. 63.3% 중에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다 평균 이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비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여전히 평균 밑을 웃도는 대부분이 지역들이 많습니다. 스카이캐슬에서 나왔던 장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학력, 학벌, 그리고 스펙에 한 줄을 더 쌓기 위해서 여전히 많은 돈을 투여하고 또 많은 불평등과 차별을 낳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는 제도의 불평등, 학력과 학별 차별을 중요한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학력과 학렬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비수도권 대학이라고 멸시받거나 차별받지 않는 세상, 고졸이라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이 10대 대부분을 본인의 대학 진학을 위해 할애합니다. 그리고 매년 9월이 되면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자기 자신을 상품화해 대입을 준비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에 열을 올리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요? 대학 교육 과정의 전문성 때문일까요? 전공에 대한 탐구열과 호기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대학 교수의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았기에 일어나는 차별이, 명문대를 나오지 못해서 생기는 차별이 대학 진학의 이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선 대학 학력이 없어 싼값의 노동력으로 취급되는 것이 사회에서 가방끈이 짧다고 무시받는 그 차별이 지금의 입시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속 학력 학벌 차별금지 조항은 공공연히 행해지는 입시 속 부조리와 취업시장의 부조리를 도려내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을 대학만 바라보게 하는 경주마처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닌 열린 시야로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학력이 개인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합리적 차별 요소라는 궤변을 멈추고 지금의 교육 현장을 돌아봐야 합니다. 한편 우리 사회엔 또 다른 형태의 청소년도 있습니다. 저는 의무교육을 마치고 진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 정상으로 치부되는 사회에서 저는 비정상으로 눈초리를 받아야 했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주어지는 교육재난지원금에서도 제외되어야 했습니다. 단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사회적 편견과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차별금지법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이제 사회 속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는 학력, 학벌 차별의 고리를 끊어낼 때가 왔습니다. 10만 국민의 염원을 담아 또 이 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삶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즉각 제정되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기를 보냈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공교육이 제 적성에 맞지 않았고 큰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원하는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다행히도 기대한 만큼 저 자신과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목표와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큰 희망을 가지고 그 목표를 쫓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는 그 희망찬 목표와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내가 아닌 단지 내 학력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의 존재가 나로서 인정되지 않고 문서상의 한 줄로 대변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제게 대학교 전공을 묻는 사람들, 학력이 검정고시 고졸이라고 말하면은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 또는 심지어 나를 이 사회가 정해놓은 당연한 것에 대한 부적응자나 문제아로 판단해 버렸으며 온전히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패배자로 되었습니다. 스스로 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자면 작은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일반 고등학교 졸업이 아닌 저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거나
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나왔냐는 식의 비정상인처럼 대학이 일수였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보이는 일조차 내가 실수하면 출신이 그러니까 그렇겠지 라는 말을 들어야 했고, 반대로 일을 잘할 때면 그 출신치고는 잘하네 라는 말을 내뱉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제 학력을 숨기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숨어보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조차 대학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하자 결국 나는 이 사회에 대한 항복인지 도전인지도 모른 채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대학에 다니게 되더라도 대학 안팎에서 또다시 대학에 늦게 들어갔다는 이유로 또 다른 차별을 직면하게 되지 않을지, 대학에서 학업이 잘 이루어지든 부족하든 또 다른 말을 듣게 되지는 않을지, 졸업 시기가 늦어지면 그건 나름대로 또 어떻게 이 사회의 다른 사람들이 저를 대할지, 그렇기에 이 선택이 옳은 일일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이 대학에서 생활을 이어가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마련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학력이라는 문서상의 한 줄이 과연 타고난 것인지, 누구에게는 해야 할 의무인 것인지, 누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엄두도 못 낼 일인 건지, 또 이로 인해 비롯한 학력을 가늠하여 그게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는 차별이 과연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이며 암기 위주의 교육이라며 욕을 해댔던 사람들이 왜 그 비합리적인 교육을 통해 평가된 학력과 학벌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여기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진보든 보수든 공정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능력에 따라,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공정이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모두가 비판하던 비합리적인 방법 위에 세워진 학력과 학벌을 잣대로 놓고 벌인 경쟁이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기적의 논리를 저는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은 단호히 거절한다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학업과 학벌 차별의 세상에 던져진 저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런 차별을 겪으면 안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차별이 없어지고 더 나은 모습을 갖출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도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그런 세상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